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그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미국과 인연이 깊죠. 또 복잡한 그런 역사도 많습니다. 당연히 인연이 깊다 보니까 복잡한 역사도 많죠. 예. 어제 이제 미국에게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5가지 중에 첫째, 자유의 무기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다가 끝을 사실 못 맺었어요. 어저께 말씀드릴 때 한국이 이 자유의 무기창이 된 것은 자주국방을 해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빌붙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군이라든지 해군이라든지 이런 거 고급스럽고 전략적인 군사 전력은 주로 미국이 맡아왔었습니다. 한국은 우선 육군이라도 강화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소총 만들고 대포 만들고 전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방부가 포방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포방부라고 하는 겁니다. 화력에 진심인 나라, 화력에 미친 나라. 그게 그러면 기본적인 무기이고 또 가격이 쌀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돼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미 동맹의 역할 분담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고 고급진 전력은 주한 미군이 맡고 악착같이 싸우는 전력은 한국이 맡는다. 이런 모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대단한 게 이 악착같이 싸우기 위해서 내가 내 무기 만들게 하고 나선 거죠. 네, 미국에 의존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고급진 무기는 못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K2 소총, K9 자주포, K2 탱크, 또 구축함, 독일에서 기술 받아가지고 잠수함, 그 다음에 이제 T-50 훈련기, T-50 이제 그 경공격기, 천무 239 다연장 로켓, 대개 이런 물건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0년경까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를 결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할 분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적인 물건은 우리가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싸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급진 그런 화력, 그런 고급진 그런 무기, 그건 너희 미국이 좀 맡아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할 분담이 된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자주국방의 이 정신이 자주국방의 이제 기본 틀이 된 거죠. 그때 자주국방 모델은 기본 단계 역할 분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기본 단계 역할 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력과 기술이 급속히 성장을 해서 이제 성숙해 가니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할 분담 모델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KF-21, 또 에이사 레이더, 또 그다음에 그 지표면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하 위성, 그다음에 현무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링크 K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중고도 고고도 정찰 무인기, 그다음에 그 정찰 무인기 모아브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 그다음에 동축 관전 방식의 그 보병 휴대용 드론, 풍산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사일에서 또 미사일을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게 직경을 40mm인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짧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드론이 미사일을 가지고 6발인가 뭐 8발 가지고 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리온 헬기, 그 다음에 요번에 된 이제 경무장 헬기.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 분담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또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감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201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의 모델은 기본 단계 역할 분담입니다. 이제 그 한국군은 이제 말하자면은 가격이 싸고 기본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이제 포방부 병사 역할을 하고, 미군은 첨단 이제 고가 무기를 사용하는 슈퍼맨 역할을 하고,
그런 모델이었어요. 저는 그걸 기본 단계 역할 분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 이후부터 이 모델 성숙이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군과 미군의 역할은 이런 뭐 기본 단계가 아니에요. 고급 단계 역할 분담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좀 다른 게 끼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 중국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중 상호 확증 파괴,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내죠. 뭐 주적이 중국이다 이런 얘기 안 드러내면서도 그 준비하고 있는 무기들을 보면 이거는 북한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대중 상호 확증 파괴. 저는 이걸 그래서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With Chin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래서 CMAD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최첨단 무기, 국산화하는 건 국산화하고 또 미국산도 쓰고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다 영역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고급 단계 역할 분담으로 넘어간 거죠. 다 영역 작전이라는 거는 육해공, 위성 이런 게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걸 다 영역 작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너 싸움 붙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동기어진, 동반파멸. 즉 중국에 대한 대중 상호 확증 파괴 컨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국방의 모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10여 년째 바뀌고 있는데 문재인 때 이게 숨을 죽이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괴물이 해방이 돼가지고 이 길로 막 내달리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CMAD, With Chin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전략이죠.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이나 또 언제 내주 초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미국의 무기 개발이요. 요즘 예를 들면 미국이 V280이라고 그러니까 틸트 로터 방식, 그러니까 일반 헬기가 아니라 엔진이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그 날개가 회전 날개가 이렇게 돼서 그거가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비싼 거거든요. 거기다가 틸트로타 방식의 그걸 썼는데 엔진의 사이즈를 보니까 엔진 두 개의 사이즈가 결국은 치누크 두 개 사이즈보다 말하자면 마력수가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껏해 한 12명쯤 타는 그런 비행기인데 이게 500km를 넘게 속도를 내요. 시속 570km 막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살벌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도 뭐 한 3,000k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왜 그거를 지금 블랙호크 대신에 그걸 들여놓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미 육군이 사용하는 블랙호크 대신에 치누크에서 사용되는 엔진보다 더 큰 엔진을 달고 시속 500km, 570km 이렇게 달리는 항속거리가 거의 뭐 3,000km에 육박하는 그러한 불과 12명 타는 헬기를 수백 대, 뭐 1,000대 주문하겠다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러냐. 중국의 1, 2, 3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1,600km 이내에는 잘 안 들어가요. 1,000마일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마일, 그래서 미국 지금 항공모함도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반접근 지역 거부가 없었을 때는 항모에서 뜬 비행기가 중국을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1차, 2차, 3차 때문에 미국의 항모에서 뜬 비행기가 중국을 갈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무인 드론기로 급유해주는 비행기를 서둘러 하나 만들었죠. 그거 하면서 항속거리가 한 1,000km 정도 늘었을 거예요. 1,000km 이상 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스팅레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항모에서 뜨는 작은 이제 급유기죠. 급유기. 탱커죠. 무인 탱커, 드론 탱커. 저에게는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나라를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화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패면 죽어야 돼요. 혹은 반쯤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뭐가 되냐? 오케이.
너희가 우리 때리면 너희는 뭐 예를 들어서 광동 셴젠에서부터 뭐 다이렌까지는 다 작살나는 거야. 그리고 덤으로 만주에 있는 저기 북부정부 인민해방군도 다 작살나는 거야. 그래 같이 죽자. 그러니까 with China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대중 상호 확증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 항모나 함재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 일반 대중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해군의 브레인들이나 해군의 그 고위 장성들, 고위 장교들이나 카이의 일부 임직원이 그런 움직임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다가 그게 집요하다 비판을 했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집요하다, 그럼 이건 뭐 간첩보다 더 간첩스러운 자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대중은 아니고, 일반 대중은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한국이 절실한 두 번째 이유가 정리되는 거죠. 예, 무시무시한 대중 동맹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까지 자주국방 모델은 포방부 육군 중심 한국군과 첨단 군사력을 가진 미군 사이의 무기와 돈에 관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군부 엘리트 브레인들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역할 분담이 고급화됐고요. 자주국방에 있어서 또 다른 자주국방의 다른 측면이 뭐냐면, 한국이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두들겨 맞았을 때 대중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갖는다. 중국과 동반 자살, 동반 파괴 능력을 갖는다. 동반 파멸 능력을 갖는다. 그래야 중국을 억제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은 한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한국을 때리면 중국이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이 같은 변화 때문에 한국은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미국이 한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이유로서 자유의 무기창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이유로서 무시무시한 대중동맹입니다. 미국이 어디 딴 데 가서 한국과 같은 동맹 못 구해요. 뭐 오스트레일리아? 우리에 비하면 장난이죠. 일본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에 비하면 장난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면 일본이 일단 자기를 방어는 할 수 있는데 중국을 패가지고 떡실신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MD가 이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의 뭐라 그럴까, 중국에 대한 대중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한국의 준비 기상이라 그럴까, 결기가 느껴지는 건데요. 한국이 미국에게 이제 우리 너희 MD 안 들어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린 자체 MD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 MD를 들어가면 뭐 레이더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보다 훨씬 못하거나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우리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깔고 싶은 만큼 못 깔잖아요. 레이더를 우리 MD면 우리가 깔고 싶은 만큼 다 깔아요. 근데 미국 MD면은 우리가 깔고 나서 미국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깔아주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요격 미사일도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고가고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미국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미사일과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정, 중국과 정말 딱 붙어 있는 사정에서 만드는 미사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사숙고해서 너희 MD 안 들어간다. 우리가 자체로 MD로 겹겹이 방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방어냐. 지금 이 도표에서 흰색 페이트리어트 3하고 사드가 미국이 우리나라에 깔아준 겁니다. 그 고도 숫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워낙 바빠서 기억나는 대로 썼는데 대충은 맞아요. 일단 제일 높은 데는 이제 150km에서 500km 초고고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SM3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LSM3입니다.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파란색이고요.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 지금 끝나 있는 거는 검은색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개발이 끝나 있는 건 천궁2고요. 사실은 천궁3도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워낙 극비로 진행돼서 설명한 데마다 좀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 거 LSAM1과 LAMD는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마 2026, 2027 이러면 다 이제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고도를 보면 100에서 500km는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2030년대 될 겁니다. LSAM3. 그 다음에 한 70에서 150km. 이게 고고도인데 이게 LSAM2인데 이게 미국의 사드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에도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중고도죠.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요격 실험에 성공한 LSAM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한 40km, 뭐 4, 50km 이게 중저고도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천궁3입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한 20km, 뭐 25km, 뭐 30km 이 정도가 이제 저고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천궁2죠. 아까 이 그 중저고도 여기를 페이트리어트 3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특이하게요. 이게 탄도미사일은 아닌데 굉장히 장거리를 가는 대구경 그 로켓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이게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요격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AMD를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장사정포 요격입니다. 이게 한 뭐 제가 0km는 아닐 거고 그냥 숫자 쓴 거예요. 한 15km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15,000m 이내 고고도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제 미국 거를 철수를 안 하고 미국 것도 계속 옆구리에 끼고서 가면 우리가 LAMD 빼고 7겹이에요. 미국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층위는 층위는 이제 LAMD 빼고 저고도, 중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초고고도 뭐 한 5개 층이 4개 층인데 그걸 7겹으로 막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겹겹으로 한 7겹, 6겹으로 방어체제를, 요격 방어체제 구축한 나라 있냐? 없어요. 미국도 안 하네요. 이렇게. 미국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못하죠. 또 이런 체제를 풀세트로 자기 무기로 개발하고 있는 데 있냐? 미국 빼고는 없는데 미국도 이런 식으로 층위에 이렇게 촘촘하진 않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패트리어트 아래가 나쌈일 텐데 나쌈은 탄도미사일 유격력이 아닙니다. 비행기나 저기 그 순항미사일 유격용으로서 우리 천궁2가 이제 미사일을 두 종류를 쏘거든요. 하나는 탄도미사일 유격용 ABM을 쏘고요. 다른 하나는 순항미사일이나 비행기 유격용 AAM을 쏩니다. 그러니까 나쌈은 우리 천궁2에서 쏘는 AAM 같은 거예요. IRST도 마찬가지죠. 우리 천궁2에서 쏘는 AAM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같으면 아마 탄도미사일 요격의 맨 아래 단계가 파이터레트 3 정도 되고요. 그 아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풍 떠가지고 고고도에 사드가 있고 뭐 되게 이 정도인데 우린 이거를 층위를 이렇게 서로 딱딱딱딱 붙이거나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이걸 거의 5개 모델로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래 탄도미사일이 아닌 거를 위해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한 LAMD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씨 이거는 우리 MD는 아닌데 우리 MD 찜쪄 먹을 걸 얘들이 만들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아마 윤석열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앞으로 꼽힐 텐데요.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MD 통합하자. 이제 여기 VOA 방송을 제가 한 3분 틀어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보면 미국의 그 국무부 전문가가 그거 그냥 우리 거 쓰는 게 훨씬 나은데 뭐 자기들이 공들여서 자기들 거 한다니까 뭐 통합하면 웬만큼은 성능 나올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미국 관리기 때문에 그 소리 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기 MD에 종속시켜야죠, 원래는. 이 MD를 종속을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MD가 점점 쌓여져서 앞으로 7년 후, 8년 후에 MD가 우리가 중국을 상당히 막을 만하다 했을 때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겁나겠어요. 미국과 아무리 얘기 정리해도 소용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 비웃장 상해놓고 한국 취업하고 협박하면 쟤들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 바짝 세우고서 한판 붙자고 덤빌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